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라디언트에 기초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본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모델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신경망층의 입력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입력 인풋이 들어가면 모델이 갖고 있는 그 가중치 W와 바이어스 B, 즉 W와는 덧 프로덕트를 취하고 거기에 B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렐루 함수의 결과로 우리가 출력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수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식을 잘 살펴보면은 이 W하고 B가 결국에는 레이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레이어의 가중치 또는 학습 가능한 파라메타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파라메타와 가중치는 모델이 그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노출돼 가지고 또는 훈련 데이터에 적절하도록 학습한 정보를 담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W하고 B에다가 임의의 값을, 즉 무작위 값을 넣어놓습니다. 이걸 보통 랜덤 밸류 이니셜라이제이션, 랜덤 초기화 단계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W하고 B가 임의의 무작위 값이면은 우리가 계산하는 그 아웃풋, 렐루 함수, 맥스리 멀티플리케이션, 덧셈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어떤 숫자가 나오겠지만 의미 없는 숫자겠죠. 하지만 이게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는 뭐냐? 이 결과 값을 가지고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즉, 이거 너무 커, 너무 작아 라는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가중치를 적절하게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즉 W하고 B를 조절하는 거죠. 그거를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훈련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좀 일련의 단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관계로 그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즉 일단은 훈련 자료를 가져와야 돼요. 즉 훈련 샘플 배치 X가 주어진 그 배치에 해당되는 목표값 Y2로도 같이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X하고 Y2루 값을 추출해서 훈련 자료죠. 그거를 쓰고요. 주어진 X 값을 넣었을 때 보통 어떤 값이 나오는지 예측 값을 한번 얻어냅니다. Y prediction이라는 이런 표시를 우리가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위에 설명한 렐루 함수의 결과 값이 결국엔 Y prediction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이거를 feed forward propagation, 그래서 순방향 전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Y prediction 값하고 원래 목표했던 Y2루 값, 요 두 사이의 값이 일치하지가 않겠죠, 지금은요.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하는데 그거를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손실을 가지고서 손실이 좀 작았으면 좋은 거예요. 요 차이가 적으면 좋은 거니까 차이가 적다는 얘기는 우리의 예측치가 Y2루랑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W값, B값,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게 소위 훈련 루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어려운 단계는 당연히 마지막 네 번째 단계겠죠. 즉,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 당연히 좀 그 방법을 지금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 방법을 잘 알려진 인공신경망 훈련할 때 쓰이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가장 단순한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가중치 값 중에 한 개, 그 개수 하나, 그걸 제외하고 모든 모델의 가중치를 그냥 고정을 해놓고요. 그 개수값 하나만 고쳐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W가 수백 개, 수천 개인데 값을 갖는데 그 중에 한 개만 고쳐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원래 값이 W 주어진 값이 0.3이라는 개수값으로 첫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결과가 손실값이 계산해보니까 0.5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값을 조금 높여보는 겁니다. 0.3에서 0.35로. 그러면은 손실값을 다시 계산할 수 있겠죠? 해보니까 0.6. 손실이 더 늘었네요.
그러면 낮춰야 되나 보다 하고서 0.3에서 0.25로 낮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실값이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 우리가 썼던 0.3보다 0.25가 더 손실이 작아지니까 이걸 좀 작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0.05만큼 더해주는, 즉 0.3에서 0.25로 바꿔주는 이러한 업데이트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이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방법은 굉장히 나쁜 방법입니다. 왜냐? 지금 하나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feed forward, 순방향 전파를 2번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높였다, 값을 낮췄다. 그런 거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수학자들이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게 소위 너무나도 유명한 경사하강법입니다. 여러분들 경사하강법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경사하강법 하나만 알면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하는 모든 방법들은 다 요거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 방법이 이해가 될 겁니다. 보통 이것을 신경망의 핵심 최적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모델에서 사용되는 모든 함수, 여러 개의 함수가 있었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도 있었고 덧셈도 있었고 렐로도 있었고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입력값에 대해서 부드럽고 연속적인 방식으로 변환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수학적인 정의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강의를 하느냐, 그 가정을 하냐면 그 함수들을 미분할 거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그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은 우리 함수에 적절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여러 그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연결해 놓게 되면은 큰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큰 함수조차도 여전히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을 정의하고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사라는 그 수학적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손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즉 손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되면 손실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수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일단 미분, 데리버티브라고 보통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것의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미를 알면 좀 더 이 경사하강법에 말하자면은 그 원리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분 가능이라는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연속적이고 매끄러운 함수 fx, y는 f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아래 그림이 있죠. 지금 y 수평축이 x고 수직축이 y고 그 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휘어지면서 내려오는 요 커브가 있는데 이거를 y의 함수 또 f of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연속적이고 매끄러운 함수를 우리가 가정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 커브가 연속적이고 부드럽게 변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x 값을 조금만 변화시켰을 때 거기에 맞춰서 y도 적절하게 조그맣게 변화한다. 이거 조건이 바로 연속적이고 부드럽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작은 숫자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기호를 엡실론을 많이 쓰는데요. 그릭 레터.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쓸 거예요. x를 엡실론 x만큼 증가시키면 당연히 역시 마찬가지로 이 커브상에서 y도 엡실론 y만큼 좀 다른 크기겠죠. 적절하게 변화할 겁니다. 지금 이 커브에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엡실론 x라는 수평축, 이 엡실론 x라는 수평축 값이 요만큼 변화할 때 우리가 엡실론 y라는 그 수직축에 따라서 요만큼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말하자면은 그 미분 가능하다는 정의고요. 이런 미분 가능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지점 하나의 p 값을, 그러니까 그 수평축 x에서 특정 지점 p를 가정했을 때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 a를 갖는 선형 함수를 그 지점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x가
x 플러스 엡실론 x만큼 바뀌면 y는 y 플러스 엡실론 y인데 이 엡실론 y가 즉 그 엡실론 x의 일정한 배율로 변하는 그럴 때 그 배율 a를 우리가 기울기 보통 여기서 어느 정도 기울었는지 이 기울기를 갖는 직선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 미분에서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한 특별한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a라는 숫자라고 하면 그거를 이 함수 f의 p 지점에서의 미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너무 수학적인 정의 말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f of x의 요게 p라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x 위치에서의 위치를 보면 요게 p라는 지점을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지점을 지나는 직선 거기에 그 국지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직선으로 근사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기울기 a, 그 직선의 기울기를 a 그리고 그 a가 그 지점에서의 미분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만약에 기울기 a가 음수면은 네거티브 값이면요. 그 얘기는 뭐냐면 fx 값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은 y 값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음수고요. 만약에 a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지점일 겁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요 지점은 a가 기울기가 양수로 나타나는 그때는 함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a 기울기 값이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크면은 빨리 증가 또는 감소, 작으면은 천천히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는 좋은 그런 값이 바로 미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1차 함수, x의 함수, y는 1차 변수 하나의 그 숫자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사실은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변수가 좀 많아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는 똑같은 개념이지만 좀 용어를 다르게 부릅니다.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그 함수의 입력이 텐서일 때,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텐서는 숫자 여러 개로 구성된 집합체인데 그것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입력에 대한 변수값, 말하자면 입력 변수에 대한 미분값을 찾으면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그 변수의 개수만큼의 그 기울기 값을 나타내는데 그걸 그라디언트라고 부릅니다. 즉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한 것과 달리 요번에는 입력값이 스칼라값 튜플 x, y 두 개의 값으로 주어지고 결과값은 g값으로 얻어질 때 이 g값의 x에 대한 미분과 g값의 y에 대한 미분이 각각 따로따로 구해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두 개의 숫자니까 2차원 공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3차원 공간에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게 될 텐데 즉 요 뒤에 잠깐 갔다 올게요. 즉 1차원의 기울기 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만 2차원 평면에서의 기울기 값은 이렇게 그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공면으로 존재하고 그 공면에서의 각각 한 지점에서의 그 기울기 값 그거를 우리가 함께 부르는 그 용어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텐서 연산 또는 텐서 함수의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스칼라 함수의 경우에는 미분이 함수 곡선의 국소적인 기울기라고 그러면 텐서 함수는 그라디언트 함수가 나타내는 다차원 표면, 즉 2차원 평면에서 그 두 개일 때는 3차원일 때는 3차원적인 서피스겠죠. 좀 표현하기는 힘든데 그거의 곡률, 즉 그 휘어진 정도라고 표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에 기반한 한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입력 벡터 X가 당연히 데이터 샘플이 들어가서 그것이 행렬 W하고 모델의 가중치죠. 닷 프로덕트 일어나고요. 그리고 덧셈을 바이어스를 더해서 목표값 Y, 그런 다음에 렐루 액티베이션 함수까지 통과한 다음에 목표값 Y true 값이
과 비교하게 되는 거고, 그것과 비교해서 손실 함수를, 로스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 과정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단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입력 X가 들어가면 W하고 우리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되고요. 한번 연산이 수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Y 프레딕션이 얻어지면 이 Y 프레딕션과 Y2루 간의 적절한 손실함수, 보통은 그냥 뺀 다음에 제곱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빼기 한 다음에 앱솔루트 값이 되고 어떠한 함수든지 간에 로스 함수를 통해서 두 개의 입력값에 대한 결과를 로스 밸류를 얻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울기 값을 알아야 되니까 기울기 값을 알아야지 W를 말하자면은 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W는 도대체 어떤 함수인가 살펴보면 지금 이거를 합쳐서 지금 여기에 두 단계로 거쳤지만 그걸 한 단계로 로스 밸류가 얻어지는데 그거는 W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W의 함수는 당연히 W에다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다음에 로스 함수까지 적용한 복잡한 함수긴 하지만 어차피 W에 관한 말하자면 결과로 얻어지는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그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초기값 W0를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W0 지점에서 이 F 함수, 요 F 함수의 미분을 찾을 수 있다면 보통 이거를 그냥 그 미분이라는 거는 이제 W에 들어가는 그 W의 개수가 여러 개니까 그라디언트가 되는 거고요. 이 그라디언트를 찾을 수 있다면 즉 그라디언트 로스 밸류 그 W0에 관한 이런 식의 그라디언트를 찾으면 요 값은 당연히 그 모든 그 W 값 i번째, j2번째 위치에 있는 W 값의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W0의 i번째, j2번째에 해당되는 그라디언트 값이 얻어지면 거기에서의 로스 값의 변화 방향과 크기를 얻게 되는 거고 그 변화 방향과 크기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 변화 방향에 말하자면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디센트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값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수행되어야 됩니다. 로스 밸류가 W에 대한 함수인데 이 W의 개수가 여러 개가 있죠.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나하나에 대한 미분값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라디언트 ij라고 부를 수 있고 그걸 가지고서 말하자면 그 wij를 업데이트 하는데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업데이트 할 때는 보통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그 일정 그 크기의 값을 더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즉 함수 fx가 있을 때 x 방향의 미분 방향을 찾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이동시키면 이 fx 값이 변화가 돼요. 즉 뭐가 변화가 돼요? 로스 값이 변화가 되는 거죠. 어느 값으로? 좀 작아지는 값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즉 텐서의 경우에는 그 W를 이제 대문자로 써서 텐서라는 걸 좀 상징하는 거고요. 로스 값이 말하자면 F of W라면 즉 W 방향으로의 기울기 값을 찾아서 이 W 기울기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반드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W를 바꿔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울기 방향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뭘 나타내는지를 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그림 나오기 전에 이 앞에 내용.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통계학적, 스토캐스틱은 통계학적, 스태티스틱스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경사하강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는 우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훈련 샘플 배치, 그러니까 배치 단위로 보통 많이 작업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 스토캐스틱은 그 한 값을 가져가는 거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배치라는 거는 데이터 배치 전체 훈련 자료 중에 일부분을 잘라낸 걸, 예를 들어서 1000개의 훈련 자료가 있다. 그럼 나는 배치 사이즈를 10으로 할래. 그럼 10개의 훈련 자료를 랜덤하게 뽑아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 샘플 배치 X와 그거에 해당되는 Y2 값이 있어야겠죠. 그 타겟 값 true가 있고요. 그러면은 X를 모델에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얻는 거는 Y predict, Y true가 아닙니다. 이건 순방향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럼 Y prediction과 Y true를 다 아니까 그 두 개의 불일치, 그러니까 틀린 정도를 우리가 정의한 손실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걸 하냐면요. 모델 매개 변수에 대한 손실의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 바로 이게 말하자면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역방향 전파, 즉 backpropaga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손실 함수의 파라메타 하나하나에 따른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 기울기가 왜 자동으로 계산되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어쨌든 그 기울기를 구했다라고 생각하면요. 반대 방향으로 그 매개 변수를 조금씩 변화하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W 마이너스 equal learning rate 곱하기 그라디언트. 즉 그라디언트는 W 주어진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에다가 일정한 숫자, 이거를 보통 학습률이라고 그러는데 러닝 레이트, 0보다 작은 값, 왜냐면 조금씩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0.001, 가장 많이 쓰는 값이 그건데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0.001만큼의 기울기를 빼주는 겁니다. 빼주고 마이너스 이퀄은 뭐예요? 알다시피 W에다가 다시 그 값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W가 조금 작아지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근데 그라디언트가 마이너스면 오히려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고요. 이것을 반복하면은 이 방법을 반복하면은 이 W가 정확한 값으로 찾아지는데 그거를 소위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 좀 짧게 이렇게 표현하면 미니 배치 SGD,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SGD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즉 미니 배치를 사용한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파라메타가 하나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 로스 함수가 지금 수평축이 그 파라메타 W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직축은 로스 밸류예요. 그래서 이 파라메타 W에 따른 로스 함수를 봤더니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가정을 하고 나면은 지금 이 지점에서 만약에 W가 처음에 시작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그라디언트, 여기 기울기 값은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 아래로 기울었다는 얘기 뭐예요? 네거티브 값이에요. 네거티브 값. 그러면은 이 네거티브 값을 갖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플러스가 되죠. 근데 요만큼 러닝 레이트로 증폭된 요 숫자는 0.001 정도니까 아주 작은 요 정도 길이만큼만 그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해지는 겁니다. 더해진다. W가 원래 값보다 점점 커지는 거죠. 이쪽이 포지티브 방향이니까요. 그러면은 요 다음번에서도 또 할 수 있겠죠. 또 증가하고 또 증가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나중에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여기, 즉 로스 값이 가장 작은 위치, 즉 로스 함수가 큰 값도 가질 수 있고 작은 값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로스 값을 갖는 W가 찾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라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학습률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작은 값을 쓰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금씩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너무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는 찾는 방법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니 배치 SGD 알고리즘을 좀 설명했는데 때때로는 그 미니 배치 알고리즘보다 그냥
SGD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SGD,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이건 미니 배치가 아니라 한 개씩만 쓰는 거예요. 단일 샘플과 단일 목표 박스를 가지고 그라디언트 디센트 하는 거. 그러면은 그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그러고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쓰기도 해요. 물론 효율적이진 않지만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그래도 돼요. 그거는 그냥 배치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써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건 배치 경사하강. 조그맣게 잘라서 하면 미니 배치 경사하강. 그리고 하나씩 쓰면은 확률적 경사하강. 이렇게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파라미터가 2개 정도 되면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시각화가 가능해요. 이것처럼 로스 함수는 그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이런 구부러진 평면 형태를 가질 거고요. 그 평면 형태의 모든 지점마다 파라미터 2개가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 주어진 파라미터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가장 최저점인, 즉 최소화되는 로스 함수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의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고려한 다음에 다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조금 세련된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원래 원리를 설명하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라디언트 디센트 찾은 기울기 값을 그대로 써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현재의 그라디언트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전의 가중치 값을 저장해 놨다가 다음번 가중치를 찾아서 그때 업데이트할 때 좀 더 복합적인 그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걸 모멘텀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멘텀 방법을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다 그레드를 쓰는 방법, RMS 프롭을 쓰는 방법, 아담 쓰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그 옵티마이저 중에서 이걸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원리를 그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면 이전에 사용된 그라디언트 값과 현재 지점에서의 그라디언트 값을 적절하게 결합해서 쓰면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빨리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 로컬 미니멈도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그냥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슬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슬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육 하고 빨리 굴러가겠죠. 그런데 얘가 여기에 쓰겠습니까? 아니겠죠. 여기에 달려오던 속도와 힘이 있어서 휙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한 원리를 사용해서 즉 그 그라디언트를 그 현재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전의 그라디언트까지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은 이동해야 될 그 양을 좀 더 증가시키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그런 그 로컬 미니멈 포인트는 극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것이 잘 알려진 소위 그 아담 메소드 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또는 RMS 프롭 등들이 바로 그러한 그 알고리즘을 구현한 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코딩 수도 코드로 좀 설명되어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꼭 알아야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파라메타들에 따른 로스 함수의 기울값을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역전파. 이게 뭘까? 사실 이거는요. 그 미분 그 이론에 의하면 체이닝 데리베티브, 즉 그 미분 원리 중에서 체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체인 룰을 사용하면은 생각보다 간단한 연산들에 대한 미분을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그냥 곱하기만 해서 복잡한 연산들의 미분을 쉽게 구하는 그 근거가 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거든요. 표현식이.
그럼 기울기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아까 한두 번 언급한 것처럼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이거를 구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 체인 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전파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산들이 덧셈도 하고요, 렐루도 하고요, 그리고 텐서 곱셈도 하죠. 그런 간단한 연산들의 미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임의로 복잡한 조합에 대한 기울기를 쉽게 계산하게 해주는 게 바로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신경망 같은 경우는요, 각각 그러니까 간단하게 알려진 그 미분들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텐서 연산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러한 연산들에 대한 미분을 구하는데 쉬운 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곱셈하고 덧셈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렐루도 그냥 0 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기울기가 1일 거고요. 1이거나 0이고, 소프트맥스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덧셈도 마찬가지고, 손실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덧셈 또는 뺄셈 한 다음에 제곱 함수 뭐 이 정도니까요. 그거는 다 연산이 알고 있는 연산이고요. 그건 미분이 너무나도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스 함수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메타 W와 B의 함수인데 사실은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W하고 B를 그대로 로스 함수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풋 함수에 W 함수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B1에 더한 다음에 그것에 렐루를 취한 다음에 그것에 W2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곱한 다음에 B2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소프트맥스 함수에 더해서 그 결과값을 소위 로스 Y2와 관계를 갖는 어떤 함수로 또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수식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거를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연쇄 함수 표현 방식으로 하면은 좀 이해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복잡한 함수 fg가 있더라도 이 fg가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 g 함수를 적용한 다음에 f 함수를 적용한 거면 그러면은 이 fg 함수는 복잡하더라도 두 단계의 간단한 함수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요. 이 복잡한 함수 y의 x에 관한 미분, 그레디언트 y 기분 x인데 그거는 요 y의 간단한 함수 f에 대한 미분, x1에 관한 미분과 이 x1의 x에 관한 미분을 구해서 곱해주면 이 미분의 복잡한 미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간단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체인 룰이에요. 자, 심지어는 아무리 복잡한 단계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FGHJ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가 입력을 받으면 J 함수,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합시다. 적용하고 거기에 덧셈을 하는 H 함수가 또 더해져야 되고요. 거기에 렐루 함수를 적용하는 G 함수를 또 적용해야 되고 거기에 로스 함수를 적용하는 F를 적용해야 된다면 그 결과값 Y를 요 X에 관한 미분을 취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요. Y의 X3에 관한 미분, 그리고 X3의 X2에 관한 미분, X2의 X1에 관한 미분, X1의 X에 관한 미분을 구할 수 있다면, 각각 구할 수만 있다면 그 미분들을 다 곱한 게 전체 Y의 X에 관한 미분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체인 룰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체인 룰을 신경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꾸로 계산하는 어떤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파 과정을 또 이해하려면 컴퓨테이션 그래프라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컴퓨테이션 그래프는 별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계산을 잘게 쪼갠 다음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한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그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모양을 가져요? 입력이 들어오면 W1과 덧 프로덕트 취해야 되고요. 그죠?
X가 입력이고요. W1은 첫 번째 층의 가중치인데 그것과 덧 프로덕트 취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렐루 함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두 번째 층의 W2와 덧 프로덕트 취하고 그 다음에 B2 값을 더해주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취하고 로스 함수를 적용해서 결과가 로스 밸류로 얻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말하자면 컴퓨테이션 그래프인데 좀 복잡하잖아요. 좀 더 간단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복잡한 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한 단계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X가 들어와서 그 X가 들어왔을 때에 말하자면 잘못된 정도를 나타내는 로스 밸류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봅시다. W하고 곱해야 되죠. 덧 프로덕트니까. 그 다음에 B와 더해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그 로스 함수, 여기서는 그냥 뺄셈에서 절대값 취하는 거라고 할게요. 그 Y true 값과 Y prediction 값이니까 그거를 그 결과 값을 빼주고 그 절대값을 취하는 함수를 로스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한 계산 과정을 우리가 순방향, feed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면은 그 진짜 숫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2라는 입력값 넣고요, x. w는 3이라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초기값이 있어야 되니까요. b도 초기값으로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true 값도 있어야겠죠. 우리가 훈련시킬 거니까. 4라는 여기 훈련값이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feed forward propagation이라는 거는 이걸 넣어서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게 다예요. 2 곱하기 3은 6이고요. 그죠?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6에다가 1을 더하면 7이겠죠. 그리고 7과 4의 차이를 구하면 3이죠. 그 절대값으로 구하면. 그래서 이렇게 3이 구해지는 겁니다. 뭐 이거는 너무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라디언트를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그라디언트를 구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구하자는 거예요. 로스 밸류가 우리가 3으로 얻어졌는데 이 3이 말하자면은 어디 있죠? X2 값이 아까는 뭐 아마 6에서 7이었죠? 7이 변하는 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라디언트 7에 대한 3이 7에 대한 변화량,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뭔지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식적으로 이건 딱 나와요. 왜냐하면은 7이 8로 변하면은 얘는 4로 변하고 뭐 7이 6으로 변하면은 얘가 2로 변하니까 리니어하니까 1이에요. 이거는 이 변화율이 여기서 이쪽으로 변화할 때의 기울기 값이 1인 거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X2가 요거부터 할까요? 얘가 1인데 그럼 X2가 그 B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해? 2를 더한 게 X2니까 당연히 2 더하면은 X2도 2 더해지는 거니까 리니어하게 변하겠죠? 즉 그 X2의 B에 관한 그라디언트 값을 구하면 얘가 변하는 비율은 또 1이에요.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해보세요. X2가 X1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면 얘는 곱셈이니까, B를, 그죠? B를 더하는 거 1이니까, 그죠? 얘도 기울기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연산, 곱셈이죠? 기울기는 2예요. 왜냐하면 2를 곱해서 여기에 얻어지니까. 즉, 지금 보면은 기울기 값이 여기서도 얻어졌고요. 여기서도 얻어졌고요. 여기서 얻어지고, 여기서 얻어지고, 여기서 얻어지고, 여기서 4개의 기울기 값이 하나하나씩 다 로컬 그레디언트들이 다 얻어진 거죠. 자, 그 얘기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에 정리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로스 밸류의 X2 값에 대한 그라디언트는 1로 나왔고요. X2의 X1에 대한 거 1로 나왔고요. X2의 B에 대한 기울기 1로 나왔고요. X1의 W에 대한 기울기랑 그라디언트를 동일한 의미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그러면은 이 로스 값에 대한 W에 대한 기울기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이 로스 값이 요 W가 변하는 데 대해서 로스 값은 어떻게 변하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기울기 값 곱하기
여기에 기울기 곱하기 여기까지 가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계산 루트를 따라서 2 곱하기 1 곱하기 1, 즉 값이 2가 될 겁니다. 2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니까 지금 다시 여기 볼게요. 즉 로스 밸류의 x2 방향으로의 기울기, x2의 x1 방향으로의 기울기, x1의 w 방향으로의 기울기, 이게 바로 각각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인데 그거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b도 마찬가지로 얘 곱하기 얘를 하면은 1 곱하기 1에서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역전파라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역전파겠어요? 계산 그래프에서 연쇄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최종 손실값, 마지막 로스 값에서 시작해서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거꾸로, 보통 요거를 상위 계층이라고 그러고 그 인풋 쪽이 하위 계층이거든요. 거꾸로 연산을 진행하면서 손실값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기울기 값이죠.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기울기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전파예요. 그래서 이 역전파는 사실은 자동 미분 계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모든 뉴럴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의 연산이 있는데 그 연산들의 하나하나마다 자동으로 미분을 계산해주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텐서플로우고, 그게 파이토치고, 그게 잭스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면 우리가 모든 그 뉴럴 네트워크 어떻게 만들었든지 간에 뉴럴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가중치에 대한 그 미분값,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하면 그라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주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가중치 값을 찾게 되는, 즉 경사 하강법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자동 미분에 대한 역전파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